톰슨 저택의 웅장한 마호가니 문은 에마 윌리엄스 앞에 높이 솟아 있었다. 그들의 정교한 조각은 그 이상으로 풍부함과 권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허름한 가방 손잡이를 꽉 쥐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희망과 꿈의 무게는 어떤 물질적인 짐보다 훨씬 무거웠다. 에마는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으로 희망하는 문턱에 섰다. 28세에 이르러 그녀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겪는 것보다 더 많은 폭풍우를 견뎌냈다. 3년 전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인해 그녀는 방황하게 되었고 대학 공부를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 시간제 직업을 맡아야 했다. 하지만 에마는 탄탄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고 톰슨 저택의 가사부로서의 기회를 자신의 삶을 재건할 기회로 보았다. 저택 자체는 현대 건축의 경이로움이었다. 성공과 야망의 증명으로서의 넓은 공간이었다. 매끄러운 선과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주변의 푸른 정원과는 대조적으로 뚜렷하게 다르게 보였다. 에마가 입구에 다가갈 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느꼈다. 이 풍요로움과 완벽함의 세계는 그녀의 겸손한 육성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녀가 노크하기 전에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데이비드 톰슨이 나타났다. 45세의 그는 위압적인 모습을 했다. 키가 크고 정교하게 맞춤 제작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강철 같은 회색 눈은 그녀를 통과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윌리엄스 여사, 상상하고 있었군요.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빠르고 업무적이었다. 이분 일찍 왔군요. 좋아요. 지각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에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굳게 유지하려고 했다. 네, 톰슨 씨. 제 지원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고 에마는 현관 화려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발 아래에서 반짝이고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빛이 다채롭게 비쳤다. 이 집은 데이비드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어조는 자랑스러움의 빛을 띠었다. 단지 집 이상의 것입니다. 이 집의 모든 표면, 모든 물건, 모든 세부 사항은 수년간의 노력과 타협 없는 기준을 통해 내가 성취한 성공을 반영합니다. 그는 에마를 향해 돌아서며 그의 시선은 강렬했다. 이 일을 원한다면 윌리엄스 여사, 당신은 완벽 이하의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집은 언제나 최고의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동의할 수 있나요? 에마는 어깨를 펴고 결단력 있게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봤다. 네, 톰슨 씨. 당신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넘을 것을 보장합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쩍였다. 에마는 그것을 제대로 보았는지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사라졌다. 아주 좋습니다. 면접을 진행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택을 걸어 다닐 때 에마는 고전과 현대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에 놀랐다. 지나치는 각 방은 내부 장식의 걸작품이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책장이 있는 고상한 도서실부터 스테인레스 스틸 가전제품이 반짝이는 최신 주방까지. 데이비드는 그녀를 햇살 가득한 연구실로 안내했고 거대한 참나무 책상 앞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엠마는 가죽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등을 펴고 손을 깔끔하게 놓았다. 자, 윌리엄스 여사, 데이비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왜 내 집을 당신에게 맡겨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이 직책에 어떤 자격이 있나요? 엠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낸 힘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톰슨 씨, 제 경험이 가장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헌신과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빠른 학습자이며 적응력이 있으며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집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등받이를 기대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인상적인 말씀이네요. 윌리엄스 여사. 하지만 비슷한 약속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엠마는 결심의 불꽃이 일어났다. 저는 단지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톰슨 씨. 제 인생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들은 저에게 인내심의 가치와 기회를 잡는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잠시 동안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예리한 시선이 엠마의 말에 어떤 의심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윌리엄스 여사, 시험 기간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집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실수하거나 판단력을 잃는 순간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엠마는 안도와 불안이 섞인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톰슨 씨.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엠마의 마음은 그녀 앞에 펼쳐진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의 길이 도전적일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몇 년 동안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이것은 단지 직장에 불과한 게 아니라 자신과 세상에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기회였다. 엠마는 톰슨 저택에서의 여정이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정체성에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을 줄 것임을 알지 못했다. 데이비드의 지시를 듣는 동안 그녀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음을 굳혔다. 그녀의 길이 어떤 변화와 돌발적인 사건들을 안고 있을지, 이 경험이 그녀의 인생에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칠지도 알지 못했다. 면접이 진행됨에 따라 엠마는 점점 어려워지는 복잡한 질문 미로를 헤쳐나가야 했다. 데이비드 톰슨의 예리한 시선은 그의 배경, 기술, 성격의 모든 측면을 파헤치기 위해 흔들리지 않았다. 말해봐요, 윌리엄스 여사. 데이비드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말했다. 압박감을 어떻게 다루나요? 이곳은 그냥 어떤 가정이 아니에요. 여기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엠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저는 압박 속에서 잘 성장하는 편입니다. 톰슨 씨. 제 경험상으로는 도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제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왔고 각각은 저를 더욱 강하고 더욱 결단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다. 인상적인 말씀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제 성공과 제 평판의 반영입니다. 먼지 한 톨, 잘못 놓인 물건 한 개도 제 비즈니스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 수준에 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의 말이 엠마의 어깨 위로 무거운 무게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일이 그냥 청소와 정리에 관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일은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미지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잠시 의심이 들었다. 그녀는 이 임무를 정말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 엠마는 자신이 극복한 모든 것을 생각했다. 부모의 사망, 재정적인 어려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무수한 밤들.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면 분명히 이 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톰슨 씨,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말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당신이 요구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집은 그냥 공간이 아니라 명제입니다. 저는 이 책임에 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환영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모든 작업을 최고의 주의와 세심한 주의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런 다음 그는 갑자기 일어났다. 저와 함께 걸어봅시다, 윌리엄스 씨. 엠마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를 따라 나갔다. 그들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데이비드는 다양한 특징을 가리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웅장한 거실에서 그는 멋진 추상화 작품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이 작품은, 그는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동안 벌지 못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돈 이상입니다. 이 작품은 대화의 시작점이자
많은 비즈니스 거래를 성사시킨 명제입니다. 손상을 피하기 위해 매일 부드러운 정전기 천으로 먼지를 제거할 것입니다. 방의 습도와 온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의 가구들이 우연한 접촉을 방지하면서도 시선을 즐길 수 있도록 배치할 것입니다. 에마는 신중히 생각한 후 대답했다. 손상을 피하기 위해 매일 부드러운 정전기 천으로 먼지를 제거할 것입니다. 방의 습도와 온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의 가구들이 우연한 접촉을 방지하면서도 시선을 즐길 수 있도록 배치할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고 만족한 듯 했다. 그들은 집 안을 계속해서 이동하며 각 방마다 새로운 도전과 질문이 제기되었다. 부엌에서는 다른 표면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그녀에게 문제를 던졌다. 홈 오피스에서는 그의 작업 자료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이 투어를 마치고 다시 웅장한 현관에 서 있을 때 데이비드가 에마에게 돌아섰다. 윌리엄스 씨, 이 말을 빗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일은 힘들고 종종 감사받지 못하며 예외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늦은 밤, 이른 아침,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떨쳐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에마는 그의 시선을 만났고 그녀의 결심은 이전보다 더 강했다. 톰슨 씨, 이 직책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나는 이에 정면으로 맞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단지 직장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고 더 큰 가치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토밋은 가정의 훌륭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데이비드의 눈에 승인의 힌트가 나타났다. 정말 좋아요, 윌리엄스 씨. 내일 아침 6시에 정확히 시작하실 겁니다. 제 아내 그레이스가 당신에게 일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집에서는 실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을 후회하게 하지 마세요. 에마가 그 저녁에 저택을 떠날 때 흥분과 불안이 섞인 감정이 그녀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일자리를 확보했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뒤돌아보며 높은 태양에 가려진 위험이 있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묵묵히 약속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단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번영할 것이다. 에마는 이 일이 그녀의 기술뿐만 아니라 가치관, 탄력성, 성공에 대한 이해까지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떠나는 순간 기회와 기대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 위에 실려왔고 그녀의 삶의 다음 장이 펼쳐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에마는 정확히 오전 5시 55분에 톰슨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의 마음은 흥분과 긴장의 혼합으로 뛰었다. 새벽의 공기는 시원했고 넓은 땅은 기이하게 조용했다. 그녀가 위험 있는 현관문에 다가갈 때 문이 부드럽게 열려 그녀가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여성이 나타났다. 당신이 에마일 거예요. 여성이 말했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데이비드의 엄격한 태도와는 대조적이었다. 저는 그레이스 톰슨입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마는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꼈다. 그레이스의 상냥한 눈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어제의 격렬한 면접과는 달리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다. 감사합니다. 톰슨 부인, 에마가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하며 문을 부드럽게 닫았다. 저를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여기에 안정을 찾고 당신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시다. 데이비드는 일찍 회의로 나갔으니까요. 방해받지 않고 모든 것을 진행해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이동하면서 그레이스는 데이비드보다 더 자세한 투어를 제공했다. 그녀는 다른 표면에 사용할 특정 청소제를 가리키고 다양한 작업의 복잡한 일정을 설명하며 그녀와 데이비드의 선호도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도서실은 데이비드의 성역입니다. 그레이스가 말했다.
그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서가로 가득한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매일 아침에 먼지를 털고 청소기를 돌리길 좋아합니다. 책은 원래 위치에 정확히 돌려놓아야 합니다. 데이비드는 체계적인 정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신적인 메모를 했다. 매일 아침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레이스에게 확언했다. 그들이 집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마는 자신의 책임의 진정한 범위를 깨닫기 시작했다. 각 방마다 그들만의 규칙과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았다. 거실에서 던지는 베개가 어떻게 정돈되어야 하는지부터 와인셀러가 유지되어야 하는 정확한 온도까지. 압도되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에마가 이마를 찡그리는 것을 알아채고.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해나가면 괜찮을 거예요. 에마는 그레이스의 격려에 감사했다. 고마워요. 모든 것을 배우고 최선을 다하려고 결심했어요. 그들은 주방으로 향했고 그레이스는 에마에게 고급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필요한 모든 용품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보여줬다. 데이비드는 아침 커피에 까다로워요. 그레이스가 설명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확히 오전 7시 30분에 이 특정한 원두를 사용해서 신선하게 갈아준 커피를 원해요. 아침이 지나면서 에마의 머리는 모든 정보로 인해 어지러워졌지만 그녀는 그레이스의 인내심 있는 안내에 감사했다. 그들이 정원에 도착하면서 그레이스의 눈이 반짝였다. 이게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꼼꼼하게 가꾸어진 미로와 생기 넘치는 꽃밭을 통해 에마를 안내하며 데이비드는 정원을 매우 소중히 여겨요. 그곳에서 중요한 손님들을 대접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평화와 아름다움의 장소예요. 에마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정원은 분수, 조각상, 숨겨진 곳들로 조성된 경치 디자인의 걸작품이었고 평온한 우아함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거예요. 에마는 이미 이 낙원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할 관심을 상상하며 약속했다. 투어를 마치고 그레이스는 친절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에마에게 다가갔다. 에마, 데이비드는 요구사항이 많을 수 있지만 불합리하지는 않아요. 그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를 기대해요. 당신이 이 일에 헌신을 보여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에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인사를 감사히 받았다. 제가 이해하고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도움에 감사드려요. 그레이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자마자 에마는 자신의 업무에 몰두했다. 이어지는 날들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에마는 빠르게 알게 되었다. 톰슨 저택의 유지보수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대청마루가 완벽하게 반짝이도록 유지하는 것부터 집 전체에 신선한 꽃을 배치하는 것까지 매일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데이비드의 엄격한 기준은 작은 세부 사항조차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에마는 매 작업마다 3번씩 확인하게 되었고 한 가지 잘못된 위치나 놓친 먼지 토막이 데이비드의 불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에마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체계적인 일상과 명확한 기대는 그녀에게 오랜만에 목적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레이스의 지속적인 지원과 가끔씩의 격려의 말은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역할에 약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에마는 식당에서 은을 닦고 있었을 때 데이비드가 예상치 못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그가 그녀의 일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다.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냉담한 인사를 하고 곧장 방을 나갔다. 에마는 숨을 내쉬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다. 데이비드로부터 수용할 만한 일하는 말은 정말로 큰 칭찬 같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에마는 자신의 역할에 적응해갔다. 그녀는 가정의 필요를 예상하며 데이비드나 그레이스가 물어보기 전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서운 미로 같았던 저택은 점점 익숙한 영역이 되어갔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의무에 더욱 편안해지는 동안
에마는 더 많은 것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흔들 수 없었다. 데이비드의 냉정한 효율성과 그레이스의 따뜻함 사이의 대조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자주 궁금증을 품게 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주의를 요하는 끝없는 할 일 목록에 빨리 밀려났다. 지금은 에마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데이비드가 그녀를 고용한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하루의 업무를 마치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에마는 만족감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기 시작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인내력과 성격을 시험하는 진정한 순간들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주 달이 지나면서 에마는 톰슨 저택에서 편안한 리듬에 적응하게 되었다. 처음의 압도적인 느낌은 능력과 목적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레이스와 점점 더 친구가 되어가는 것이 이 위험 있는 집을 집같이 느끼게 했다. 한가을 아침, 에마는 정원을 가꾸고 있을 때 그레이스가 다가와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합류했다. 쉬어가길 원할 것 같아서 그레이스가 웃으며 에마에게 한 잔을 건넸다. 고마워요. 에마가 감사하게 말했다. 차민들의 향기를 들이마시며 그들은 근처 벤치에 함께 앉았다. 정교하게 가꾸어진 잔디를 내려다보며. 너는 정말 멋지게 해내고 있어, 에마. 그레이스가 눈이 반짝이며 말했다. 집이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칭찬에 에마는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그걸 들어서 기뻐요? 데이비드 씨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레이스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데이비드는 집중력이 강해. 하지만 헌신을 인정해. 비록 항상 표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은 차를 마시며 편안한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다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향수가 묻어났다. 알아. 이 집은 항상 완벽하지 않았어. 에마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장려했다. 데이비드와 나가 처음 이사 올 때 그것은 아름다운 혼돈이었어. 그레이스가 웃으며 그 추억을 떠올렸다. 우리는 젊었고 막 시작한 시절이었어. 집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컸지만 데이비드는 웅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는 주말마다 방을 직접 칠하고 색상 계획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벽보다 서로에게 더 많은 페인트를 칠하면서 웃었어. 엠마는 그녀가 알고 있는 엄격한 사업가의 어린 시절, 더 무심한 버전을 상상해 보려고 했다. 그것은 어울리기 어려웠다. 그레이스는 먼 곳을 응시하며 이어졌다. 데이비드의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의 집에 대한 비전도 커졌어. 그것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선언이 되었어. 나를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그가 달성한 것에 자랑스럽지만 가끔은 그 초기의 날들이 그립기도 해요. 그때는 우리 둘이 함께 꿈을 키웠는데 말이죠. 엠마는 그레이스를 위해 동정심을 느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겠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엠마에게 향수로운 미소를 보냈다. 맞아요. 그래서 엠마가 여기에 있어서 너무 기뻐요. 당신은 이곳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 집이 항상 되고 싶었던 것, 단지 전시장이 아니라 따뜻하고 환영받는 집을 생각나게 해줘요. 그날부터 엠마와 그레이스의 유대감은 깊어졌다. 엠마가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자주 찾았다. 그레이스는 자신의 삶, 꿈, 그리고 데이비드와의 관계에 대해 더 열어두기 시작했다. 나는 항상 집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그레이스는 한 오후에 꽃을 정리하면서 엠마에게 속삭였다. 물질적인 것들은 좋지만 인간적인 연결의 따뜻함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엠마는 동의하며 자신의 겸손한 육성을 생각했다. 제 부모님은 항상 집은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다. 그레이스는 손을 내밀어 엠마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처럼 들리네요. 분명히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들의 우정이 깊어짐에 따라
엠마는 그레이스의 눈으로 집을 바라보게 되었다. 광택이 나는 표면과 값진 유물 너머에서 그녀는 각 방마다 녹아든 추억을 보았다. 그레이스가 처음으로 스플레를 시도한 부엌, 그녀와 데이비드가 기념일에 춤을 추었던 거실, 언젠가는 아이가 소유할 것이라고 희망한 손님용 방. 어느 저녁, 엠마가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는 동안 그레이스를 도서실에서 발견했다. 그레이스는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며 그녀를 부르며 고급 가죽 소파 옆에 앉아 있었다. 이거 봐, 그레이스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과 데이비드의 훨씬 어린 시절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저택 앞에 서 있었고 페인트가 묻어나고 넓게 웃고 있었다. 이건 우리가 외부를 칠한 날이야. 우리는 지쳤지만 자랑스러웠어. 엠마는 그레이스와 데이비드에서 풍기는 기쁨에 놀랐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 알고 있는 더 조용한 커플과는 대조적이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엠마가 부드럽게 물었고 과감함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화를 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성공이죠. 아마도 그레이스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는 스스로에게 가하는 압박도 커졌어요. 그리고 집을 비롯한 모든 것에게까지요. 그리고 저에게까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앨범을 부드럽게 닫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달성한 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럽지만 때로는 그 비용에 대해 걱정이 되기도 해요. 엠마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에 특별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톰슨 가정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역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완벽을 추구하는 열망과 그레이스의 따뜻함과 연결을 원하는 욕망 사이의 긴장감을요. 몇 주가 지나면서 엠마는 집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레이스가 갈망하는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 곳곳에 작은 손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서 신선한 꽃으로 만든 꽃병을 데이비드의 책상 위에, 그레이스가 좋아하는 향초를 저녁의 거실에, 일요일 오후에는 주방에 집에서 만든 쿠키를 담은 접시를 두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이런 작은 제스처를 알아차리고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녀는 어느 날 말했을 때 눈에 미소를 짓고 눈물을 감추려 했습니다. 완벽한 표면 이상의 가정이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사람들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기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엠마는 목구멍이 메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항상 꿈꾸던 가정 같은 느낌이 되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레이스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도와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요. 엠마가 포옹을 되돌렸을 때 그녀는 톰슨 저택에서 일자리를 찾은 것 이상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는 도전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레이스가 깊이 소중히 여기는 따뜻함과 사랑에 기여하는 기쁨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그레이스와의 이 깊어지는 유대가 곧 시험을 받게 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톰슨 가정의 미묘한 균형은 곧 가장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겨울로 변함에 따라 톰슨 저택은 휴일의 화려함을 선보이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엠마는 그레이스의 따뜻하고 매력적인 가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으며 동시에 데이비드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운 미묘한 균형은 심각하게 시험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설이날 아침, 엠마는 대성당처럼 웅장한 계단에 장식물을 조심스럽게 걸고 있을 때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불만스러움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윌리엄스 여사. 이게 무슨 뜻이죠? 엠마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돌아섰을 때 데이비드가 전날 밤에 시간을 들여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톰슨 씨.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트리에 문제가 있나요? 데이비드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 화려한 장식은 다음 주에 우리가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아함과 세련미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백화점 쇼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마는 당황과 좌절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레이스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트리를 만들었지만 설명하기도 전에 소동 때문에 그레이스가 나타났다. 데이비드, 사랑하는 사람. 그레이스가 중간에 끼어들며 달래듯이 말했다. 나는 에마에게 이렇게 트리를 꾸미라고 부탁했어. 이렇게 하면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야. 데이비드는 엄한 시선을 아내에게 돌렸다. 그레이스, 너도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완벽 이하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부부가 긴장한 토론을 이어가는 동안 에마는 생각에 잠겨 부엌으로 피신했다. 이는 데이비드의 완벽을 요구하는 태도와 그레이스의 따뜻하고 환영받는 가정을 원하는 욕망 사이에서 에마가 처한 첫 번째 공개적인 대립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비슷한 사건들이 점점 더 빈번해졌다. 데이비드의 비판은 더욱 가혹해지며 에마의 일에 그치지 않고 그레이스의 결정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가정 내의 긴장감은 눈에 띄었고 에마는 종종 갈등을 예상하고 미리 방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걷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특히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어느 저녁, 데이비드는 은의 단조로운 닦기를 부적절하다고 비난한 후 그레이스는 세탁실에서 에마를 발견했다. 에마는 좌절의 눈물을 참으며 싸우고 있었다. 오, 에마, 그레이스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데이비드는 이 새로운 사업 거래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건 그가 어떻게 행동하든 변명이 될 수 없어. 에마는 눈물을 닦으며 그레이스의 이해에 감사했다. 저는 그냥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의 기준을 어떻게든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레이스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게 머리를 저었다. 에마, 너는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 문제는 너가 아니야. 데이비드의 불가능한 기대 때문이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그에게 이야기할 때가 됐어. 그녀의 말대로 그레이스는 그날 밤 데이비드와 직면했다. 에마는 자신의 방에서 그들의 과열된 토론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데이비드, 이건 멈춰야 해. 그레이스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너의 완벽주의는 이 집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어. 에마는 탁월한 일을 하고 있고 너의 지속적인 비판은 불공정하고 낙담감을 주는 거야? 불공정하다고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불공정한 건 탁월함이 손에 닿을 때 평범함에 안주하는 거야? 이 집은 내가 일한 모든 것,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요? 그레이스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끊겼다. 우리가 함께 지어가려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곳, 차가운 완벽한 전시품이 아닌 곳. 논쟁은 계속되었고 에마는 걱정과 그레이스를 위한 두려움 사이에서 불안하게 듣고 있었다. 침묵이 드디어 찾아오자 에마의 신경은 한계에 닿았다. 다음 날 아침, 저택안은 미해결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데이비드는 말없이 일찍 출근하고 그레이스는 우울하고 고요해 보였다. 에마는 더욱 신경을 써서 일을 처리하며 또 다른 폭발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엠마가 도서관 선반을 먼지 털면서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달렸다. 그녀는 그레이스를 깊이 사랑하고 이 일에서 찾은 따뜻함과 우정을 감사히 여기지만 데이비드의 증가하는 적대감으로 인해 그녀는 이렇게 스트레스 넘치는 환경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엠마가 다른 직장을 찾아볼까 고민하던 순간 그레이스가 도서관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 결심이 새겨져 있었다. 엠마야, 사랑하는 사람, 그레이스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나는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데이비드의 행동을 계속해서 허용할 수 없어. 너나 이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우리 집에 많은 빛을 가져왔고 그 불가능한 기준들로 그 빛을 끄지 않을 거야? 엠마는 감동의 감정이 일었다. 그레이스의 지지에 대한 감사함, 다가올 대립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의 잠깐의 번쩍임. 그레이스가 떠나려고 문에 멈춰 섰을 때 그녀는 말했다. 기억해, 엠마야. 너는 여기서 그냥 직원이 아니야. 너는 이 집을 집으로 만드는 일부야. 너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라. 그 말과 함께 그레이스는 데이비드의 돌아오기를 준비하기 위해 떠났고 엠마는 앞으로 펼쳐질 격동의 물결을 생각하게 뒀다. 다가오는 날들은 엠마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톰슨 가정의 근간을 시험할 것이다. 그 불확실성의 순간에 엠마는 그레이스와 톰슨 가족에 전개되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권위에 맞서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야 하는 도전을 경험한 누구와도 연결을 느꼈다. 이것은 엠마와 같은 개인적인 성장과 용기의 이야기가 무수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공감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엠마, 그레이스, 데이비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됨에 따라 우리는 어떤 도전이 앞에 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이 충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우리는 어떤 교훈을 그들의 여정에서 배울 수 있을까? 톰슨 저택의 긴장은 몇 주 동안 쌓여왔다. 불꽃을 기다리는 화약꽃처럼. 그 불꽃은 중요한 자선 연회를 위해 준비하는 그늘진 12월 저녁에 찾아왔다. 엠마는 하루 종일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은기슬기 빛나고 바닥이 반짝이며 장식은 우아함과 따뜻함 사이의 균형을 잡았다. 그녀는 꽃장식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을 때 데이비드가 현관으로 들이닥쳐왔다. 그의 얼굴은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는 외침과 함께 장식물을 들여다보며 난데없이 손짓했다. 나는 명확히 최소주의적이고 현대적인 것을 원했다. 이건 마치 노만 로겔 그림이 여기에 토할 것 같아. 엠마는 심장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레이스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따라했고 연회 참석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답하기 전에 그레이스가 계단 위에서 나타났고 그녀의 눈에는 드물게 분노가 비쳐 있었다. 그만해, 데이비드, 그레이스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엠마에게 이렇게 장식하라고 했어? 이건 우리 집이야. 멸균된 박물관이 아니야. 데이비드는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이건 우리 집뿐만이 아니야, 그레이스. 이건 내 성공, 내 평판의 반영이야.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완벽한가요? 그레이스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이 집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따뜻함과 사랑이 당신의 야망의 재단에 희생되는 집이라고요? 엠마는 얼어붙은 채로 대립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레이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데이비드가 이렇게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내 야망 덕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어.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 집, 우리의 생활 방식, 당신이 즐기는 모든 것. 그레이스의 웃음은 쓴 미소였습니다. 내가 즐기는 모든 것이라고요? 데이비드,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즐긴 적이 언제였나요? 이 집이 아니라 전시장처럼 느껴지는 마지막 시간은 언제였나요? 언쟁은 점점 격화되었고 쌓인 불만과 원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엠마는 사라지고 싶었고 그들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톰슨 부부의 해체를 불꽃처럼 지켜보는 불꽃보다도 마음에 들지 않는 증인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데이비드, 그레이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꺾이며 말했습니다. 느낌보다 외모가 중요한 집에서는 살 수 없어. 우리의 직원들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대우받는 집에서는 살 수 없어. 데이비드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뒤틀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레이스? 나는 떠나겠다고, 그레이스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에는 이상한 침착함이 깔렸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내 언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뒤에는 청중을 놀라게 한 침묵이 펼쳐졌습니다. 엠마는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게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그레이스는 에마에게 돌아서며 눈가에 미처 흘리지 못한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에마,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일을 목격하게 해서 미안해. 이 모든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훌륭했어. 그레이스가 떠나려고 할 때 데이비드는 목소리가 죄를 짓는 듯이 외쳤습니다. 갈라는 거야? 그런 거야? 그레이스는 문 앞에서 멈추어 섰고 슬픔과 불신의 혼합물로 돌아봤습니다. 그게 당신이 걱정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원하는 대로 말하세요. 당신은 완벽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사라져갔고 놀라운 침묵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에마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를 바라보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의 폭풍이었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두려움 같은 무언가. 톰슨 씨, 에마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벤트를 취소해야 할까요?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취소. 결코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할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고 그들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자신의 공부로 피신하며 문을 세게 닫자 에마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고 이 최종적인 대립을 일으킨 장식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동 조종으로 움직이며 마지막 순간에 조정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아직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그녀의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으며 이 힘든 가정에서의 안정제였는데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에마는 갑자기 더욱 추운 그리고 텅 빈 집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게 되었다.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하기 시작할 때 에마는 전문적인 미소를 짓고 데이비드가 유지하려고 강요한 완벽한 가장의 연극에 참여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그녀의 마음은 그레이스를 위해 아팠고 집에서 쫓겨난 따뜻함을 위해 아팠으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에 아팠다. 연회는 표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데이비드는 완벽한 호스트 역할을 했다. 손님들이 그레이스의 부재를 알아차렸다면 말로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에마는 샴페인과 고급 안주를 가지고 무언지를 다니며 데이비드의 눈에 긴장과 미소의 강박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에마가 청소를 시작하자 그녀는 어쩌면 내일은 무엇이 될까 궁금해졌다. 그레이스의 부드러운 존재 없이 가정이 어떻게 운영될까? 그리고 에마는 이 새로운 깨어진 현실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에마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사실인 그레이스의 떠남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은 그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시키며 그녀의 가치, 야망, 그리고 탄력성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이제 조용한 저택에서 불을 끄며 에마는 앞에 놓인 어떤 일이든 강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녀는 아직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레이스의 떠난 후 며칠 동안 톰슨 저택은 기이한 조용함에 빠졌다. 데이비드는 일에 몰두하여 일찍 출근하고 늦게 돌아오며 에마의 존재조차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에마는 유령처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레이스의 따뜻함과 웃음이 없어진 공허함을 명백히 느낄 수 있었다. 우수한 목요일 저녁, 그 비통한 침묵을 깨는 순간이 찾아왔다. 에마는 식당에서 은을 닦고 있을 때 데이비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통제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윌리엄스 여사, 그는 말을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주저하는 듯 했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에마는 닦는 천을 내려놓고 데이비드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 네, 톰슨 씨. 데이비드는 방 안을 걸어다니며 평소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없었다. 내일 밤 중요한 비즈니스 만찬이 있습니다. 회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다음 말을 더듬는 듯 했다. 문제는 나는 아직도 결혼 중이라고 암시한 것 같습니다.
에마는 놀란 눈을 했다. 말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데이비드는 서두르며 계속했다.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나의 일에 있어서 안정성은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의 이미지. 그는 말을 끝내며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머리를 쓸었다. 에마는 깨달음을 얻었다. 톰슨 씨, 제가 저녁 식사에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데이비드가 그녀 대신 말을 끝냈다. 한밤 동안 톰슨 부인 역할을 해주실 건가요? 에마는 마치 바닥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일은 그녀의 직무 기술서를 훨씬 벗어나고 윤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데이비드를 보며 위대하고 강력한 데이비드 톰슨을 그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취약함. 이해하겠습니다. 이에 편안하지 않으시다면 데이비드가 속삭였다. 하지만 개인적인 부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에마의 마음이 서두르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속이는 생각이 깊이 불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비드에게 약간의 동정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녀는 자신도 자랑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단 한밤이라도 다른 세계로 발을 디딘다는 기회에 흥미를 느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에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톰슨 씨. 제가 할게요. 데이비드의 얼굴에 안도감이 넘쳤다. 감사합니다. 윌리엄스 씨. 내일 적절한 의상을 배달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차는 7시 정각에 준비돼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가 방을 나가자 에마는 가까운 의자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에 동의한 걸까? 다음 날은 초조한 기대감으로 흘러갔다. 에마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면서도 마음은 저녁에 있을 일에 사로잡혔다. 매끄러운 검은 드레스와 우아한 하이힐이 그녀의 방으로 배달되었을 때 상황의 현실이 진정으로 스며들었다. 그 저녁 드레스에 몸을 스며들면서 에마는 거울 속의 여자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실용적인 유니폼을 입은 효율적인 가정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세련된 여인이 서 있었고 고도의 비즈니스와 섬세한 속임수로 가득한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대성당 계단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내려오자 눈이 약간 커졌다. 윌리엄스 씨,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묻어나 있는 듯했다. 이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이네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데이비드는 마지막 순간에 에마에게 지시를 내렸다. 기억하세요. 오늘 밤은 그레이스 톰슨입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결혼한 부부입니다. 자녀는 없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업을 지원하면서 자선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마는 속이는 나비를 진정시키면서도 모든 정보를 습득하려고 애썼다.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돌아서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윌리엄스 씨. 에마.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입니다. 도움을 주시려는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잠시 동안 에마는 그레이스가 그 모든 해를 함께한 남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해내야 합니다. 톰슨 씨.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에마는 한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일생에 한 번뿐인 공연에 데뷔했다. 그녀는 이 저녁 식사가 그녀의 정직성을 도전하고 그녀의 탄력을 시험하며 궁극적으로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사건들의 연속을 일으킬 것임을 알지 못했다. 에마의 예상치 못한 모험에 끌리고 이 고도의 위험한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싶다면 숫자 1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를 즐기고 더 많이 듣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에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여러분의 지원은 그녀의 이야기에 더 많은 반전과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어조 있는 대화와 고급스러운 중국집의 부드러운 딸랑거림으로 가득했다. 에마는 데이비드를 따라가며 세 사람의 탁월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데이비드. 너를 보니 정말 반가워. 세 사람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말하며 데이비드의 손을 따뜻하게 흔들고 에마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스러운 톰슨 부인이겠군요. 우리는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마는 가장 고상한 미소를 띠며 압력 아래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서비스 업계에서의 몇 년 동안에 감사하게 생각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는 느껴지는 것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자리에 앉으면서 에마는 자신에게 주목하는 눈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이 부와 권력의 세계에서 사기꾼이었고 폭로될까 두려움이 혈관을 통과했다. 그들을 맞이한 남자, 대만은 콜린스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예리한 눈은 와인잔 림 위로 그녀를 관찰하며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듯했다. 그래서 그레이스, 그는 말했고 에마는 그레이스의 이름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데이비드가 당신이 자선활동에 많이 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드는 사업이 있나요? 에마의 마음이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레이스가 다양한 자선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저택에서 여러 차례 기금 모금 행사를 도와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특히 열정적입니다. 그녀는 그레이스의 열정적인 토론을 기억하며 말했다. 나는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콜린스 씨는 승낙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귀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데이비드의 바쁜 경력을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균형을 잡나요? 에마는 데이비드가 옆에서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위험한 영역이었고 그레이스를 멀리하게 만든 갈등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상호 지원과 이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녀는 말했고 그 말에는 아이러니의 무게를 느꼈다. 우리는 각자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추구를 격려하면서도 커플로서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데이비드는 약간 편안해졌고 작은 인사로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진행됨에 따라 에마는 점점 복잡한 대화에 끌려들었다. 남자들은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때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그녀의 시각을 듣기 위해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에마는 자신조차도 놀랄 만큼 따라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사이드라인에서 다윗의 비즈니스 거래를 관찰한 몇 년 동안의 경험과 자신만의 예리한 지성이 결합되어 투자자들에게 인상을 주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요리 중에 콜린스 씨가 이번 저녁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질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아마도 에마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질문이었다. 그레이스, 그는 진심 어린 흥미로 몸을 숙여 말했다. 너는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 자선사업과 고위급 비즈니스의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너의 의견으로는 우리와 같은 회사들이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더 잘 균형 있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에마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수다가 아니었고 이번 가장자리에서부터 그녀가 이 사기를 맡은 이후로 고민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핵심에 닿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녀는 천천히 시작했다. 진정한 성공은 이윤과 사회적 책임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은 상호 보완적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생각을 모으기 위해 잠시 멈췄다. 자신의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윤리적인 실천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회사는 단지 고객 기반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산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다음 분기의 이윤을 넘어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에마는 긴장을 잊고 자신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했다.
게다가 그녀는 주제에 열중하며 이어갔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점점 제품 뒤에 숨겨진 윤리에 대해 더욱 의식적입니다. 정직하고 사회적 양심을 가진 회사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에마는 테이블 위에 내린 정적인 분위기에 갑자기 의식했다. 그녀는 지나치게 말했을까? 너무 많은 얘기를 했을까? 그러나 그때 콜린스 씨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다윗, 그는 경악한 듯한 톰슨 씨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너는 우리에게 에마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았어. 내 아내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놀랄 만큼 통찰력이 있다. 우리의 이사회에 그녀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 같군. 저녁 식사의 나머지는 칭찬과 점점 친근해지는 대화의 흐름 속에서 흐려져 갔다. 에마는 이번 저녁의 성공적인 진행에 대한 기쁨과 그것의 핵심에 있는 속임수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콜린스 씨는 에마의 손을 잡은 채로 잠시 더 머물렀다. 톰슨 부인,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대화를 이어나갈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 안에서 다윗은 평소와는 다른 조용함으로 말했다. 에마는 긴장하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들이 저택에 도착하면서 그는 그녀에게 돌아섰다. 윌리엄스 씨, 그는 감정에 복합한 혼합으로 말했다.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너는?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말았다. 말을 잃은 듯이 보였다. 에마는 호평을 기대할지 비난을 기대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저녁이 자신, 데이비드, 그리고 그녀가 들어온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할 사건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에마의 여정을 이렇게 멀리 따라온 헌신적인 독자들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투자한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열정을 공급합니다. 에마가 깊은 변화의 경계에 서 있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하길 초대합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가장 혁신적인 장들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으며 이 서술의 페이지를 넘어선 깨달음과 성장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는 우리의 문학적 날개 아래에서 바람처럼 에마의 이야기를 새로운 높이로 이끌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봅시다. 그 대저택은 그들 앞에 높이 솟아 있었고 창문은 어둡고 초대하지 않았다. 에마는 차에서 내려오며 아직도 저녁의 사건들의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그녀는 디비드에게 잘 자라고 말하려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들어왔다. 내 공부실로. 지금 바로. 에마의 위장이 떨어졌다. 그들이 차 안에서 함께한 동료회의 순간은 즉시 사라졌다. 그녀는 디비드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하이힐은 텅 빈 현관에서 울렸다. 공부실 안으로 들어선 후 디비드는 긴장한 침묵 속에서 등을 돌렸다. 그가 마침내 돌아설 때 그의 얼굴은 겨우 참아둔 분노의 가면이었다.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윌리엄스 여사? 에마는 그의 목소리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저는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톰슨 씨, 저는 생각했다고요. 디비드가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생각하기 위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청소하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오늘 밤에는 당신의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내 아내 역할을 하고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대신에 당신은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당신의 의견으로 나의 투자자들을 매료시키려고 했습니다. 에마는 분개감이 일었다. 질문을 받았을 때 톰슨 씨, 저는 그냥 거기서 무언가 말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 했나요? 네, 디비드가 소리를 지르며 책상에 손을 내리쳤다. 그게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벌인지 알고 있습니까? 콜린스는 이제 당신을 더 많이 보고 미래의 토론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갑작스러운 결석을 설명해야 할까요? 에마의 머리는 빠르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톰슨 씨, 제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아마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디비드는 쓴 웃음을 터뜨렸다. 진실이요? 집사인 당신을 제 아내로 내세웠다가 진짜 아내가 저를 떠났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건 분명히 좋은 반응을 얻을 거예요. 그의 말에 에마는 자신이 이 집에서의 진정한 위치를 상기시키며 찔렸다. 그녀는 등을 펴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힘의 원천을 끌어올렸다. 톰슨 씨, 당신이 화가 났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면 안 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눈이 위험하게 번쩍였다. 자기 위치를 잊으셨군요. 윌리엄스 씨. 당신은 직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일은 지시에 따르는 것뿐이지 생각하거나 의견을 가지거나 특히 내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에마는 눈물이 눈가를 찌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것을 흘리지 않기로 했다. 당신은 정말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 집을 위해, 당신을 위해 내가 한 모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잠깐, 데이비드의 얼굴에 후회와 같은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차가운 결심으로 대체되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이제 저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다시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결정적이었다. 윌리엄스 씨, 당신의 고용을 종료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제 제게 있어서 위험이 됩니다. 그 말이 에마에게 실체적인 타격을 입었다. 어느 정도는 이 가장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끝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저를 해고하시는 건가요? 제가 당신의 아내인 척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요. 데이비드는 돌아보지 않았다. 당연히 풍성한 퇴직금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돈으로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콜린스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끔 제가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에마는 그 자리에 서서 충격의 말 없이 놀란 채 있었다. 수개월 동안의 노력, 이 집과 그레이스와 형성한 연결,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주장하고 자신의 위치를 위해 싸우고 싶었지만 헛되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데이비드 톰슨은 결심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속삭이듯이 말했다. 적어도 오늘 밤은 머물 수 있을까요? 이미 늦었고 물건을 싸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는 냉소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정오까지 시간을 줄게요. 저는 집을 비울 겁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에는 당신이 떠나 있는 걸 기대합니다. 말 없이 에마는 돌아서서 연구실을 떠났다. 작은 방으로 향하며 그녀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저녁 식사에서 입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채 침대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의 전체적인 무게가 그녀에게 밀려왔다. 그녀는 일자리를 잃었고 곧 집도 잃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데이비드 톰슨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되려고 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 불공평함은 심장을 태웠지만 분노와 두려움 아래에 무언가 다른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에마는 느꼈다. 결심. 그녀가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싸기 시작하자 엠마는 스스로에게 묵묵히 맹세했다. 이번 실패는 그녀를 정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진정한 본질로서 단지 가정부나 가짜 아내로서가 아닌 지적이고 정직하며 잠재력이 넘치는 엠마 윌리엄스로서 그녀를 인정해줄 기회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엠마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지 못했다. 다가오는 날들은 예상치 못한 동맹, 새로운 도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톰슨 저택을 뒤로하며 엠마는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믿음을 도전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엠마가 물건을 싸는 것을 마치고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그녀는 작은 방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목구멍이 생기는 것을 느끼며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곳에 그녀가 여기에서 쌓아올린 삶에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모래처럼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가방을 끌고 대저택의 대성당을 내려오는 동안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그녀를 습격했다. 그레이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줘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고 그레이스가 비상시에 알려준 번호를 눌렀다. 엠마, 그레이스의 졸린 목소리가 세 번째 울림에 응답했다. 모든 게 괜찮아. 그레이스, 이른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 엠마가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가 흐트러지며. 하지만 나는 대저택을 떠나고 있어? 데이비드가 어젯밤에 나를 해고했어. 그레이스는 이제 완전히 깨어났고 걱정으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엠마, 무슨 일이야? 엠마가 지난 저녁의 사건들, 저녁 식사, 예상치 못한 성공, 그리고 데이비드의 분노한 반응을 되새기면서 그녀는 자신 안에 쌓여온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쏟아내고 있었다. 오, 엠마, 그레이스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니야, 엠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레이스. 너는 내가 할 일을 했어? 나는 그냥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기 반대편에서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말했다. 결단력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내 집에 머물러, 엠마. 내 언니는 방이 많아. 그리고 너에게 다음 단계를 생각해볼 시간을 줄 거야. 엠마는 안도감에 잠겼다. 정말 괜찮아? 난 방해가 되고 싶지 않. 아냐, 그레이스가 주장했다. 넌 내 친구야, 엠마. 널 추운 밖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게다가 그녀가 덧붙였다. 예전의 따뜻함이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들며 내가 너희 동반자가 필요해. 계획이 마련되자 엠마는 어깨의 부담이 조금 덜어졌다. 그녀는 대저택의 열쇠를 부엌 카운터에 두고 데이비드에게 간단하고 당당한 사직서를 남겼다. 마지막으로 큰 문을 나설 때 그녀는 한 번 더 뒤돌아보았다. 대저택은 조용하고 위엄있게 서 있었고 새벽의 부드러운 빛에 비춰져 있었다. 엠마는 어깨를 펴고 돌아섰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레이스의 자매의 집은 아늑한 교회 주택이었고 톰슨 대저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엠마는 이곳에 온 지 처음 몇 일 동안은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다. 그레이스는 엠마의 두려움과 의심을 항상 지지해 주었고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다. 엠마는 머무는 네 번째 날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번호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엠마 윌리엄스 씨 맞나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물었다. 엠마의 심장이 한 발 뛰었다.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네, 맞습니다. 윌리엄스 씨, 저는 로버트 콜린스입니다. 지난주 데이비드 톰슨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만났던 분입니다. 미안한데 데이비드 사무실에서 당신의 번호를 얻었습니다. 엠마의 마음이 서둘렀다. 왜 콜린스 씨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그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알아차렸을까? 윌리엄스 씨, 콜린스 씨가 이어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저녁에 당신의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와 사회적 책임의 교차점에 대한 당신의 시각은 우리가 찾고 있던 바람직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당신에게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엠마는 충격에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콜린스 씨, 난 영광이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아내 콜린스 씨가 말을 가로채며 목소리에 약간의 재미를 느꼈다. 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밤에는 꽤나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아이디어가 뛰어났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윌리엄스 씨. 아내이든 가정부이든 아니든 저는 당신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 상태가 아니라 말이죠. 에마는 힘없이 앉아버렸다. 다리가 갑자기 약해졌다. 당신은 저가 가정부였다는 걸 알고 계셨군요. 식사 이후에 약간의 조사를 했습니다. 콜린스 씨가 설명했다. 나의 사고에 도전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여성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저에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우리 팀에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콜린스 씨가 제안하는 직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의 역할과 성장 가능성, 제 많은 흥분의 감정이 밀려왔다. 이것은 그녀가 이제껏 상상도 못한 기회였다. 물론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합니다. 콜린스 씨가 말했다. 큰 결정이니까요. 아니요. 에마는 자신조차도 놀라게 하며 확신에 차 있어서라도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요. 네, 제가 이 직책을 받고 싶습니다. 콜린스 씨와 통화를 끝낸 후 에마는 오랜 순간 경악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슬픔이 아닌 안도와 기쁨, 그리고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정당성의 감정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그 소식을 그레이스에게 전했을 때 그 노인 여성은 그녀를 따뜻한 포옹으로 감싸 안았다. 오, 에마, 너무 자랑스러워. 그레이스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너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단지 가정부일 뿐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새로운 기회의 현실이 스며들면서 에마는 흥분과 불안에 혼합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까지 관전만 하던 비즈니스 미팅과 기업 전략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준비된 느낌도 가지고 있었다. 톰슨 저택에서의 경험들,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 모두가 그녀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켜준 것이다. 그 밤, 에마가 침대에 누워 계획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며 그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여기로 이끈 길, 손실과 투쟁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도전으로 그 길은 그녀를 그녀 자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지 가정부인 에마 윌리엄스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준비된 여성인 에마 윌리엄스가 되었다. 이 새로운 장이 그녀 앞에서 펼쳐지자 에마는 눈을 감았고 입가엔 작은 미소가 굴러갔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지만 오랜만에 그녀는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흥분하고 있었다. 에마가 콜린스 엔터프라이즈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은 지 6달이 지났고 그녀가 이제 살고 있는 세계는 톰슨 저택의 매끄러운 바닥과 고요한 복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회의, 전략회의, 그리고 기업 환경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도전적인 과제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겁이 났다. 에마는 인상적인 학위와 몇 년의 경험을 가진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이 능력 밖에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독특한 배경이 그녀에게 새로운 역할에서 귀중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마, 너는 다르게 생각해. 콜린스 씨는 이사회에 대한 특히 성공적인 발표 이후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버블 속에서 고립되어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결정에 현실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있어. 에마가 지역 교육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인턴십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이니셔티브는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신선하고 다양한 인재의 유입을 이끌어냈다. 기업의 이익과 지역 사회의 필요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그녀의 능력은 그녀를 팀에서 필수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많은 톰슨 저택에서의 시간에 대해 점점 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의 해고로 인한 고통과 굴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여정에 대한 깊은 감사의 정신이 차지했다. 그녀와 그레이스의 우정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삶의 도전을 서로 지원해 주었다.
그레이스는 드디어 데이비드와의 이혼을 신청하고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하고 미술 수업을 듣는 자신의 열정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에마야, 너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어. 그레이스가 한나대한 귀여운 카페에서 말했다. 에마는 당황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감사를 표하라고? 무엇에 대해요? 그레이스는 테이블을 넘어가 에마의 손을 꽉 쥐었다. 자신을 위해 일어서고 진정으로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는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너에게 감사해.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어. 그레이스의 말에 에마는 목구멍에 뭔가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서로 도와줬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의 지원 없이 처음 몇 주를 이겨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에마는 그녀의 떠난 후 그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의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드러나며 그의 사업에 일시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비즈니스에서 진정성과 윤리적인 실천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설이 낀 가을 아침에 에마는 거의 1년 전에 처음 톰슨 저택에 도착한 날로부터 거의 정확히 1년이 지난 후 열정적인 대학생들의 군중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초청 강연을 하기 위해 초대받았고 젊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감동을 느꼈다. 당신의 길은 항상 직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당신은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길을 잃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경험, 모든 도전은 당신을 더 큰 무언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때 지름은 생략하고 하우스키퍼에서 기업 임원으로의 여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대많은 학생들의 눈에서 영감의 불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 속에서 자신이 가진 기회에 대한 동일한 열망과 차별을 인식했고 그것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을 알았다. 강연을 마치며 에마는 관객들에게 따뜻하게 웃음을 지었다. 미래는 당신이 형성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모든 기회를 받아들이고 모든 좌절에서 배우며 인내와 정직의 힘을 결코 잊지 마세요. 그 뒤에 이어진 박수는 천둥처럼 울렸고 에마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그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 저녁, 에마는 편안한 아파트에서 지난 1년 동안의 놀라운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의 물결에 휩싸였다. 그녀는 몇 달 전 톰슨 저택 앞에 서 있던 겁에 질린 불확실한 여성을 생각하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탄했다. 그녀의 핸드폰에 그레이스로부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음 주에 저녁 식사 어때요? 당신의 강연에 대해 듣고 싶어요. 에마는 빠른 답장을 치며 미소를 지었다. 핸드폰을 내려놓자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한 장의 인용구에 머물렀다. 그 인용구는 그녀의 개인적인 좌우명이 되었는데 과거는 교훈이지 인생의 형량은 아니다. 만족한 한숨을 내쉬며 에마는 다음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위해 노트북을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직함이나 처지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다. 그녀는 에마 윌리엄스, 탄탄하고 동정심이 넘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 에마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우리는 인내력의 힘과 삶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사부터 기업 리더로의 여정은 우리 각자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에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도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영감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거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 여정에 대한 반성을 일으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듣고 싶어 한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은 이야기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더욱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인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단순한 좋아요, 영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누군가와 공유,
에마와 같은 이야기를 더 보기 위한 구독,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승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인내력의 이야기, 예기치 않은 성공의 이야기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비추는 힘이 있습니다. 에마의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며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은 일부가 되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